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2부 정치 TMI 코너에서 정상근 기자와 황교안 대표 선거 유세 논란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봤는데요. 축구계에서도 이 문제로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김병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우선 황교안 대표의 선거 유세 논란 축구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경기를 많이 뛰어봤지만 이번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아하,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관심사가 됐었는데, 일단 정해져 있는 그 축구장 안에서의 정치적 그 행위는 예. 못하는 걸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 이번 일이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축구장 안에서 정치행위 못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정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프로축구 리그 할 때 그 선거랑 겹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좀 그렇네요. 네, 그렇죠. 이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뒀던 게 지금 현재 도민구단 보면 다 이제 그 관할 이제 지자체 장님들이 이제 맡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4월 달에 이제 프로축구단에서 공문을 발송을 했었어요. 이제 정관에 따르면 이제 그 종교적, 뭐 정치적, 인종적 차별 이런 게 있으면 예. 이제 징계가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지자체장이 구단주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프로축구에서 신경을 썼겠네요. 미리미리 조치를 취했고요. 예. 일단은 뭐 모든 구단들이 알고는 있지만 늘 뭐 조심스러운 사항은 맞아요. 예. 요즘 K리그 열기가 다시 끌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좋았죠. 예. 뭐 K1은 44%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K2도 뭐 25% 정도 그 직관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예. 상당히 뭐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대구 경기장은 연일 만석이라 그러는데. 네. 김병희 선수가 생각할 때 갑자기 그 프로축구 인기가 갑자기 확 는 거는 무슨 이유라고 보세요? 프로축구 연맹에서 노력도 많이 했지만 예. 지난해 이제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타고 아하. 그다음에 요 근래도 국가대표 그 경기력도 좋아졌고 또 국내에서 또 차출되었던 또 국가대표들이 또 좋은 성적을 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붐은 시작됐고 프로축구 연맹에서 수년 동안 이제 사회공헌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팬들과 스킨십도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팬들도 이제 감사한 마음에 이제 구장을 많이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K리그 열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되는데요. 네, 뭐 제일 큰 피해자는 뭐 축구 팬들과 경남 FC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번에 뭐 보궐선거에 또 이제 그 제일 중심지가 또 경남이잖아요. 예. 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경남 FC가 도민구단으로서 그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다가 작년 시즌인가요? 준우승했죠. 네네. 그러면서 아챔 진출까지 하고. 네. 예,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냈죠. 그렇죠. 그래서 팬들이 상당히 네. 기대하고 있을 텐데 팬들도 실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 팬들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어저께 이제 뉴스 보면서 알았었는데 예. 뭐 경기장에서 늘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예. 이 정치적인 이슈는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셨을 예. 것 같아요. 김영희 선수도 그 은퇴 전에 경남 FC에서 활약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뭐 팬들이나 주위 분들이 더 좀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저도 이제 확인을 했던 바로는 일단 그 공문이 왔다든지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보고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티켓은 뭐 구매를 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제지는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선거법 위반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안에서는 뭐 대한축구협회나 연맹 규정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지 못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징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만일 네. 규정대로 징계가 되면 이제 승점 마이너스 10점 감점이잖아요. 네네. 그 프로축구가 한 시즌에 몇 경기나 치릅니까? 38경기 정도 치르는데요. 예. 한 경기당 3점씩이니까요. 상당히 큰 타격이죠. 이겼을 때 3점이고 졌을 때는 점수가 없고 비기면 1점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점이면은 이거는 상당한 점수네요, 정말로. 이게 잘못하면은 뭐 2부 리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 점수죠. 큰 점수입니다. 예, 그러면 경남,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경남이 6인데 2승 2패 6점이거든요. 4경기 했을 때요. 아, 네, 경기 6점인데. 그러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 일어난다면 만약 4점부터 출발하면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든 점입니다. 그렇군요. 팬들도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상벌위원회 해부가 돼서 정말로 징계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안 그래도 결과를 봤을 때 상벌위원회는 이제 개최된다라는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연맹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잘 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관례를 보자면, 지금 안에서 이제 정치적 운동은 처음 있는 일들이고, 예. 유사한 다른 일들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종교적 차별 행위라든지, 예. 인종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까지 여러 사례가 있어서 유럽에서는 그런 벌금 징계 같은 거 많았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유사한 사건들 중에서 보면 정치적과 인종적 차별도 다 포함되는 건데, 예. 그런 인종적 차별했을 때 벌점 10점을 준 사례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지만 아마 승점보다는 벌금이나 무관중 홈 경기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아마 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예. 청취자들도 댓글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서혜정님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경남FC가 처벌받아야 합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경남FC가 피해자인 것 같고, 네. 그 경남FC 측에서는 분명히 사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도 줬는데 일단 밀고 들어왔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보면은 경남FC만 이렇게 승점 마이너스 10점이든가 혹은 무관중 경기라든가 제3장소에서 경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징계가 내려진다면은 경남FC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혹은 팬이나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사기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아마도 이렇게 또 보셔야 될 게 경남의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범위는 있겠지만 그 피해간다라는 게 승점 감전 이외에 그런 또 징계가 있잖아요. 예. 이제 어떤 얘기냐면 들어갔을 때 이제 막았잖아요. 예. 억지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사고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예. 이제 그 이상의 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연맹에서 이제 징계에 대한 해부를 한다라면, 경남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외의 것을 못한 거에 대한 이제 징계를 내릴 텐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승점은 과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외의 것을 못 지켰다라면 벌금이라든지 하는 정도라면, 이번 계기로 통해서 이제 모든 스포츠 구장이나 또 실내 이런 또 여타 또 종목 운동 종목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다 알고 넘어가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저희가 마이너스 10점이면은 2부 리그 강등도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부와 2부 리그에서 뛰는 이 굉장히 차이가 크죠? 구단에서 상당히 크죠. 그리고 팬들도 1부에서 뛰고 싶어 하지 2부 리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실망감을 가지는 단계거든요. 예. 예,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민구단, 도민구단, 지금 기업에서 이제 후원하는 프로축구단이 있고요. 네네. 또 시민구단이나 도민구단에서 운영하는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프로축구단이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적 여건상 기업에서 후원하는 축구단이 조금 낮고 시민구단, 도민구단은 재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네네. 좀 들리는데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일부 예를 들면 전북 현대와 타구단과의 비교는 하자면 조금 이제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고요.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예산 정도의 금액이 될 테고요. 예. 요즘 시도민구단 또 좋은 성적을 내는 팀들은 예산이 이제 ACL 나가게 되면 좀 더 이제 확보를 해주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하 정도는 될 텐데 꼭 투자를 많이 한다고 좋은 성적 내는 건 아니지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 보면 이 재정적 문제로 프로축구단을 해체한다. 그 지자체장이 바뀌다 보면요. 그런 네. 말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면? 몇 년 전에 이제 입으로 강등되면 팀이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이제 저도 이제 언론 기사를 봤었지만 예.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뭐 해체가 됐던 축구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 구단인데 벌금 낼 만한 재정적 여력이 됩니까? 이런 질문. 지금 현재 경남FC는 상당히 억울한 지금 케이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인해 가지고 김병희 선수 이야기처럼 좋은 선례가 좀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어떻습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 우리 프로팀들이 예전만큼의 좋은 활약을 못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난해보다는 올 시즌 와서는 이제 페이스가 괜찮은 편이고요. 예. 그래도 근래 와서는 아침에서 제일 강력한 팀들을 보면 그래도 제일 두려운 존재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타트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중국과 또 중동 축구가 요즘에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은 네네. 없습니까?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용병들의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에 오는 용병들보다 훨씬 더 금액적으로 이제 높은 편이고, 예. 일본도 이번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또 영입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이를 느끼는데, 국내 선수들이 뭐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 아시아에서의 그런 또 좋은 콜라보로서의 면모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나 중국의 차이나머니의 그 대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유소년부터 이제 착실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런 결과물들이 요즘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제 좋은 선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좀 더 탄탄한 유소년 체계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맹활약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도 유소년부터 한 거죠? 네, 아주 어릴 때부터 했죠. 5살 그렇죠. 때부터 축구를 했으니까요. 5살요? 네네. 그래요. 김병희 선수 요즘 유튜브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꽁지TV라고 네네. 인기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팬들하고 이제 스킨십도 많이 하고 이제 예.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 뭐 저희들은 뭐 전문적인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하는 축구 유튜브니까요. 예.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팬들에게 그 다가갈 수 있는 그 장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최용수 선수나 안정환 선수, 김병희 선수 입담이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말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최용수 감독이 원래 제일 떨어지는데, 네, 제일 웃긴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김병희 선수하고 앞으로 자주 뭐 지상파나 이런 데 좀 나와주세요. 또 좋은 입담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불러주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하고도 좀 같이 하시죠. 네네, 그러겠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훈재 선수보다 김병희 선수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병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습니다.